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부분 블로거분들의 공통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입니다. 정말 꾸준히 포스팅들 발행하시고 지금까지 버텨서 드디어 인플루언서에 합격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인플루언서에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에도 인플루언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영상은 인플루언서에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녹화하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나는 아직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아니니까 나와는 연관이 없겠네 하면서 영상 바로 끄지는 마시고 중간중간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개인 인플루언서 홈을 개설할 수도 있고, 블로그와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며 더 많은 상위 노출을 통해서 수익도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등등 혜택과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인플루언서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여기저기 찾아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단어가 바로 키워드 챌린지입니다. 키워드 챌린지란 원하는 키워드에 창작자 콘텐츠를 등록하여 검색 결과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통합 검색에 모스 자격증과 의공기사의 검색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해당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3명씩 보여집니다. 위에서부터 프로필 주변으로 금색, 은색, 동색 이렇게 금은동으로 올림픽 메달 순위처럼 보여지고 있고, 썸네일뿐만 아니라 포스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도 내가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자신이 발행한 콘텐츠 안에 각 분야별 주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처럼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매우 멋지게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방문자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광고와 애드포스트 등등 수익화의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인플루언서에 합격해서 홈까지 만들고 대충 꾸며놨어요. 그럼 이제 할 것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참여 권한 자체도 없고 오직 각 분야별 인플루언서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하실 단계입니다. 일단 인플루언서가 되셨다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키워드 챌린지라는 것은 사실상 이 전쟁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키워드 챌린지 참여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엄청 많이 발행하셨을 텐데요.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몇백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키워드는 3위 안에 들고 어떤 키워드는 상위 노출은커녕 순위가 엄청 밀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쟁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꾸준히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수는 상위 노출 기준 3위의 몇백 배에 해당하는 최소 3,400명, 최대 2,000여 명 정도가 한 분야에서 각각의 키워드 챌린지를 가지고 인플루언서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블로거도 아니고 전문 블로거들끼리의 경쟁이라니 생각만 해도 경쟁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리고 블로그 지수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로그의 레벨, 즉 블로그가 상위 노출을 위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 상위 노출의 알고리즘은 아시다시피 절대적이지 않고 이 블로그 지수, 힘이 더 센 블로그가 상위 노출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양질의 포스팅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힘이 더 센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을 점령하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그들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소위 알고 계시는 블로그 지수는 키워드 챌린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인플루언서 지수라는 게 키워드 챌린지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내 블로그 지수가 낮고 뷰탭에서 상위 노출에 밀려도 통합 검색에서의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상위 노출은 곧 알려드리는 저의 방법과 이 꿀팁들을 이용하시면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3위 안에 들기, 초보 인플루언서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플루언서 홈에서 우측 상단의 키워드 챌린지에 클릭 후
키워드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 키워드에서 참여 적은 순으로 보시면 각각의 키워드에 몇 명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 챌린지는 3위까지는 무조건 상위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규 키워드나 이처럼 거의 참여하지 않은 키워드에 대해서 컨텐츠 발행 후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무조건 상위 노출에는 성공합니다. 중간쯤에 보이는 관영 사형 엄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2명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이 해당 키워드 관영 사형 어미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못해도 3위, 2위, 1위의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을 아시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지수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인플루언서 합격하게 되면 인플루언서 지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블로그와 동일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까지 활동해온 인플루언서들은 인플루언서 지수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MBTI인 ENTJ를 검색해서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 발행 날짜를 주의 깊게 보시면 1위인 블루워터님은 5일 전에 참여하셔서 2위인 한국직업능력진흥원님보다 더 상위 노출에 성공한 반면에 현재 4위에 계신 1위의 해커스 일본어님은 동일하게 4일 전에 참여하셨는데 5위에 계셔서 상위 노출에는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동일한 날짜에 똑같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워터님은 바로 최상단 1위에 계신 것을 보면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플루언서 지수가 높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컨텐츠의 최신성이 그렇게 영향이 있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신성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신성을 알고 키워드 챌린지를 하는 것과 모르고 참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니까요. 기본적으로 키워드 챌린지 자체는 인플루언서 지수에 기반하여 상위 노출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참여한 키워드의 인플루언서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3위 안에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발행했던 모스 자격증의 검색 결과를 보시면 제가 포스팅하기 전까지만 해도 현재 2위에 계신 쪼꼬미니님이 1위이셨고 현재 3위인 과커 박종현님이 2위였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1등과 2등의 포스팅 날짜를 보고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제가 발행한 날짜가 8월 25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쪼꼬미니님의 발행 날짜와 4달이 훌쩍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 쪼꼬미니님이 발행하셨던 날짜와 제 포스팅 날짜의 기간 차이가 한 달 이내였다면 지금 제가 1위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키워드 챌린지의 지수는 발행한 한두 달 이내에는 기존의 인플루언서 지수가 대부분 유지되지만 발행한 날짜 2달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해당 키워드 지수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키워드부터 도전하여 상위 노출에 성공함으로써 인플루언서 지수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치열한 대표 키워드인 토익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 포스팅 날짜가 한 달 이내입니다. 한마디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현재 4위에 계신 곧달영어님은 팬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인플루언서 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비교적 최근 열흘 전에 발행하신 해커스 인강님보다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11위에 계신 드림주주님을 살펴보면 5일 전에 발행한 포스팅일지라도 바로 위에 계신 약 한 달 전에 발행한 벨라버튼님보다는 인플루언서 지수가 낮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상대적으로 밀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하면 무조건 3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의공기사 전부 저와 포스팅 날짜가 3-4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인플루언서 지수는 블로그 지수와 동일하게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경험으로서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참여 빈도 수와 총 참여한 키워드 개수 등등으로 이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래 활동해왔고 꾸준히 자주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를 네이버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사이트인데다가 그만큼 양질의 정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지수가 높은 인플루언서들의 키워드 챌린지 점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각각의 키워드 챌린지 알고리즘 세팅에 최신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는 경쟁입니다. 블로거들을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더 양질의 포스팅을 상위 노출시켜주고 더욱 다양하고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네이버의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죠. 막말로 키워드 챌린지는 3위까지만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데 인플루언서들, 즉 파워 블로거들끼리 상위 노출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 누가 좋을까요? 네이버가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블로거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킨다? 전문적인 콘텐츠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네이버가 안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키워드 챌린지 상위 노출을 멋지게 닉네임 옆에 초록색으로 눈에 띄게 인플루언서라고 표시해주고 금, 은, 동으로 화려하게 노출시켜주는 것을 보면 상위 노출을 하고 싶게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저도 초보 블로거였을 시절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욕구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제도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숨은 고수를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새로운 블로거들을 대거 유입시켰고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많이 발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파워 블로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숨은 고수를 찾아서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포스팅 퀄리티를 더 높이고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파워 블로거들과 경쟁을 한다니,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인플루언서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너무 좋아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 인플루언서 합격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실 분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도전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불태기가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플루언서 한 번에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번에 합격한 것보다 여러 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이뤄낸 성과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도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지루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운영해오면서 알게 된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고작 몇 분의 영상으로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앞으로 도움이 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함께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